여러분, 지금까지 직업의 의미에 대한 사례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직업 의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학생활 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직업은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주죠.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강제 노동이라든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아르바이트나 어디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직업이라고 하지는 않죠. 특정한 일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업을 한자로 표시하면은 직자는 사회적 역할을 분배하는 그런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 또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전부 다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직업은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주고 평생에 걸쳐 물질적인 보수 외에도 만족감, 명예 등 자아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무슨 욕구죠?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춰야 하는 욕구를 그런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찾게 됩니다. 집도 좀 튼튼하고 집도 커야 되고 굉장히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애정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애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존경 욕구입니다.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오르거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경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으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평소에 인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은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한번 그런 걸 해보겠다. 자아 실현의 욕구죠. 여기 있는 이 사람,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금 책상의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 바로 빌 게이츠죠.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PC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됐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이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해서 지금 부인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프리카 난민이나 기아나 세계적인 그런 공통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단체를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아실현 단계죠. 이와 같이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욕구부터 자아실현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쭉 살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메슬로우 욕구의 5단계 중에서 특징은 바로 밑에 단계가 허물어지면은 그 위에 단계는 같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경제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아실현이나 존경받는 거나 이런 데 우리가 힘을 쏟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 혹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런 직업들이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들 가지고 점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직업 때문에 내 성격이 바뀌는 건지, 원래 성격이 태어났을 때 이미 정해져서 내 직업도 정해져 있는 건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업에 따라서 그런 품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 아주 정확하고 타선적이 됩니다. 항상 돈 계산과 수치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선 행동이 먼저 앞서죠. 범인이 있으면 쫓아가서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동적인 그런 성향이 되는 경향이 있고, 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판사는 항상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신이 기준을 정하고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는 그런 독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언론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언론인은 모든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언론인은 비판 감각이 상당히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검사는 항상 범죄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나 성격이나 타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직업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나 성격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데 직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훌륭한 직업을 찾아서 평생 자아실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들의 활동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활동 영역을 보면은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수업 시간, 그 다음에 취미, 알바, 공부하는 시간, 자유 시간, 동아리,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출퇴근, 등교하는 시간, 등하교 시간,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얘기하죠. 이걸 쭉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시간별로 쭉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율이 잠자는 시간이 약 33%,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3분의 1, 하루 8시간씩 자는 거죠. 근데 식사는 7.7%, 수업은 13%입니다.
그리고 취미, 알바, 공부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동아리 30%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은 TV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술자리 간다거나 하는 시간이죠. 요거를 이제 한 1년 전체로 쭉 나누어 봤을 때 여기서 수면이나 식사나 수업 시간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더 줄이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취미, 알바하는 시간, 그리고 자유시간, TV 보고 PC 게임하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에 6개월을 다른 학생들이 취미, 드라마, 알바, 그 다음에 이동시간, 전철에서 웹툰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남들보다 1년에 6개월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3년 동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6학기 다닐 거를 여러분들이 2배인 12학기를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갖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화면에 보시면은 크게 4분면이 나와 있는데 맨 위쪽에는 우리가 지식에 관련된 스펙이고 아래쪽에는 경험에 관련된 스펙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그런 공통 스펙이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취업하고자 하는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무에 관련된 스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왼쪽에 공통 스펙이면서 지식과 관련된 스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학점이 기본적으로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다음 면접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뽑힐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토익이라든가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여러분이 면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공통 스펙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익 점수라든가 외국어 점수 이런 것들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됩니다. 이것이 만점이 됐든 이 회사에서 700점 이상이면 면접 볼 수 있다. 그러면 700점만 넘으면 됩니다. 800점이든 900점이든 700점이든 구분이 안 되죠. 다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 스펙인 경우에는 패스냐 페일이냐 기본적인 내용 패스할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역량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경험에 관련된 스펙인데, 경험에 관련된 공통 스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직업 기초 역량에 관한 것, 의사소통,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직업윤리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적인 기초 역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것들도 공통 스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내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공통 스펙에 해당되는 거죠. 실무 경험과 관련된 공통 스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무와 관련된 스펙을 한번 봅시다.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스펙은 여러분들의 전공 성적이 있죠. 전공 과목에 대한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교양과목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전공 관련 성적이 잘 나오면 여러분 직무에 관련된 지식은 더 잘 역량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직무와 관련되고 지식과 관련된 스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돼서 경험과 관련된 그런 스펙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현장 시스템, 여러분 회사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 직무와 관련된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그러한 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전 같은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출품을 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그런 작품으로 수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스펙 중에서도 지식보다는 실제 경험을 통한 현장 시스템, 인턴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을 받은 것, 이 경험과 관련된 역량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쪽 그 직무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시간 계획을 잘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꿈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언제까지 내가 3년 후에 어느 직장에 어떤 분야에 내가 가겠다 이런 날짜를 딱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 꿈은 바로 목표가 됩니다. 언제까지 어느 수적까지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다시 잘게 세분화해서 1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3학년 때는 뭐하고 그리고 각각 1학기 때는 어디 수적까지 하고 또 잘게 나누면 매월 어디까지 하고 이런 계획을 잘 짜면 그게 바로 목표가 바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단지 실행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꿈이라고 한 것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데 실제 실행하는데 많이 실패를 하죠. 실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운 계획을 반드시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